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X에서의 생리학과 생리학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기억하신다면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며 각각 GPX의 자산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당연히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재형화되는지, 그리고 그 재형이 어떻게 언제 투여되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그 재형이 누구에게 투여되는지가 있습니다. 즉, 피실험자와 그 피실험자의 생리학입니다. 또한 화합물과 생리학의 교차점에 약동학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GPX에서 생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생리학은 하나의 자산이며 피실험자의 생리 상태를 한 시점에서 스냅샷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피실험자의 종스피시스와 같은 일부 특성은 불변입니다. 이런 특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이나 체중과 같은 다른 특성들은 변할 수 있지만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변하며 이것이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에 따른 장애 생리 변화와 같은 일부 매개 변수는 우리가 수행하는 PBPK 시뮬레이션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X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리학 스케줄, physiology schedule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련의 생리 상태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각각의 하나의 상태, 즉 섭취 상태나 공복 상태와 같은 것을 시간에 따라 나타냅니다. 따라서 GPX에서 생리 상태들은 생리학 스케줄 내에서 사용되며 생리학 스케줄 역시 재사용 가능한 자산이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호출되는 것은 바로 이 스케줄입니다. 즉 생리학 스케줄이 시뮬레이션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면 그 스케줄 내의 생리 상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오른쪽에서 예시 스케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식사 시간에 따라 공복 상태와 섭취 상태가 전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생리학 스케줄에는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령에 최소한 하나의 생리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약동학적 파라미터는 화합물과 생리 상태 쌍의 교차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적인 생리 상태를 생성할 때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화합물과 짝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합물과 각 생리 상태에 대한 약동학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시에서는 새로운 생리 상태를 만들 때 쉽게 짝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피지오모레큘러 팝업 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시에서는 이미 화합물 제형이 있는 프로젝트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여 스케줄도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투여 스케줄의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약물 투여와 하단에 식사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 인간 생리 상태를 생성하고 약동학적 매개 변수를 수정하여 앞서 언급한 짝지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생리 상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케줄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선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FAD 상태에서 또 다른 생리 상태를 생성한 후 그 새로운 생리 상태를 화합물과 짝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각각 오전 7시, 정오 12시, 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 좀 더 복잡한 생리 스케줄을 만들겠습니다. 각 식사 후 FAD 상태가 2시간 동안 지속되며 오른쪽에서 그 예시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생리 스케줄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설정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GPX로 넘어가 보면 이미 프로젝트를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생성된 화합물, 즉 일반적인 화합물 X가 있습니다. 투여 항목에서는 IR 정제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여 100mg의 IR 정제를 투여 스케줄에 적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나타내는 오전 7시, 정오 12시, 오후 5시, 1700시에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입니다. 이제 생리학 보기로 이동하면 첫 번째 생리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본 인간 공복이라고 부르겠지만 물론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인간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위장관 패널을 보면 식사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후 상태입니다. 기본값은 공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약동학 보기로 가면 기본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리학이었습니다. 이제 혈액대 혈장 농도 비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값을 0.5로 하고 혈장 결합분율 FUP를 50%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시에서 이러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다음 생리학을 생성할 때 피시오모레큘러 팝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리학 스케줄 보기로 이동하면 이미 자동으로 생리학 스케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든 기존 것을 복사하든 가스톡 플러스는 기본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해당 생리학만을 시간령에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즉, 이 단계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해서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Human Fasted Pre-Dose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여 스케줄에는 여전히 식사 시간에 맞춘 3번의 투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식사를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지만 3번의 투여가 포함된 그 스케줄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사를 투여했을 때와 비교할 수 있으므로 식후 상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패널을 열어보면 컴파운드 X와 투여 스케줄이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가한 유일한 컴파운드와 투여 스케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생리학 스케줄 자산도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에 유일하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추가한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실행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지정된 시간인 7, 12, 17시에 3번의 약물 투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리학 뷰로 돌아가서 식후 생리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Default Human Fed라고 이름 짓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Physiomolecular 팝업 창입니다. 여기서 분자는 Compound X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Compound X를 선택해 두었고 이것이 방금 제가 만든 생리학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요청하는 것은 기존의 화합물 생리학상에 대해 Physiomolecular 생리학 분자 또는 약동학적 특성 세트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리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생리학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을 클릭해서 선택하거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전에 금식 상태의 인간 생리학에서 컴파운드 X에 대해 정의했던 FUP와 RB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F4RBP가 식후 상태에서 금식 상태로 바뀐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과 간경변증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처럼 서로 다른 생리학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러한 값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리학을 넣을 때 어떤 값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생리학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상태의 기본값을 식후 상태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을 완료하면 다시 한번 약동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변경 사항들이 이제 식후 생리학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팝업 창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이제 정확한 생리학 스케줄로 넘어가서 이제 식후 금식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식후 인가 스케줄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에서 그것을 추가했고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케줄을 추가해서 식사 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스케줄의 이름을 3번의 식사,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입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적으로 지어주세요. 그럼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식후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금식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반드시 금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직 첫 번째 식사를 하지 않았고 첫 식사는 오전 7시에 할 예정입니다. 즉 7시간 후입니다. 이 드롭다운에 무엇이 표시되는지는 어느 정도 무작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올바른 항목을 선택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으로 아침 식사를 추가하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시간 7시 또는 오전 7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식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식후 상태는 2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9시에는 다시 금식 상태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도 추가 버튼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 또는 이 복사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행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복사 버튼을 누르면 식후 상태를 아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리 상태가 2개뿐이라서 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생리 상태가 20개나 있고 매번 드롭다운에서 찾기 싫을 때 이 복사 버튼이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오후 5시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상태가 2시간 후인 오후 7시에 끝난다고 설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리 일정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정을 사용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인간 새끼 식사라고 이름 짓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화합물 하나와 투여 일정 하나만 있으니 이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설정된 것은 우연히도 알파벳 순서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에 따라서는 이 생리 상태를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드롭다운을 눌러 선택하세요. 시뮬레이션에 쓸 일정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클릭하세요. 실행이 끝나면 이전에 봤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결과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이전 것을 선택해서 3번 투여했지만 항상 공복이었던 경우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3번 투여한 경우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확실히 식사로 인해 위통과 시간이 길어지면서 흡수가 더 느려집니다. 그리고 장의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GPX에서 생리학적 일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